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경험들은 역경을 딛고 반드시 결과물을 맺는다. 팍팍하고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든 싹이 트는 것처럼 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리라 믿어보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태풍, 천둥, 벼락과 같은 시간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분명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손임찬 작가님의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잠깐의 휴식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온전히 쉬질 못하죠. 이런 정신없는 삶은 점점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현재 어떤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죠.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신은 고요해지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자연스레 떠오를 겁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사유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떠오른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답게 사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다른 형태의 다정함. 어떤 사람들은 대화 사이에 침묵이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곤 한다. 누군가와 밥 먹을 때조차 아무 말 없이 식사에 집중하면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고민 아닌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도 있었다. 핀란드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침묵하는 법을 알고 있다 라는 농담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맞는 말 같다. 핀란드 사람들은 꼭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그 순간을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침묵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하지 않는 상태를 놓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알고 공백을 여유로 채우는 것이다. 이는 핀란드라는 나라만의 문화이며 사회적 분위기인 듯하다. 나 또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침묵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나의 연인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무서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그녀가 침묵에 대한 관점이 나와 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녀는 이내 내가 가끔씩 보여주는 침묵을 꼭 뭘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공백을 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에서 침묵은 쉼표와 같은 역할로 바뀌었다. 소중한 순간은 말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그 시간과 공간, 그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명확하고 진지하게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은 오롯이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끔 만드는 역할도 한다. 침묵은 상대에게 보일 수 있는 다정함 중 하나다. 성격이 급하거나 텐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답답하게만 보이겠지만 나는 그래도 침묵의 힘을 믿는다. 내게 있어 침묵은 일종의 자원이자 또 다른 형태의 말하기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일렁임을 알아차리기, 명상. 초 단위로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 뉴스 연락 등이 업로드되는 세상은 가만히 보면 꽤 정신사납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일 유튜브부터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카카오톡, 실시간으로 타임라인이 갱신되는 트위터, 새 글과 그에 따르는 댓글이 끊임없이 새로 고침되는 페이스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인스타그램까지 콘텐츠의 홍수 속에 익사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어디 그뿐인가. 살면서 불가피하게 맺어야 하는 대인관계 역시 때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골칫거리일 때가 많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이나 디톡스 등 힐링을 다루는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정보가 휘몰아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눈앞의 순간에 집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명상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마음 챙김과 같은 명상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훈련이다. 감정 소모와 집중이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비우고 기를 모으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잡생각, 잡념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인 것이라 명상을 한다고 사라지진 않는다. 나 또한 명상할 때 생각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경험을 하지 비워진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는 적었다. 생각이 사라진다는 건 명상에 관한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다. 명상은 생각을 없앤다기보다는 수용과 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면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의 저자 앤디 퍼티검은 책에서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이때 자각을 강조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조용히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알아차리기 위해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왜 중요할까? 우리 정신이 꽤나 산만하기 때문이다. 산만하다 못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일조차 어렵다. 생각은 흩어지고 주의는 흐트러져 집중력 또한 쉽게 떨어진다. 유도 명상 전문가 타라 브렉은 명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껏 우리는 관심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근육을 주로 단련해왔기 때문이다. 명상의 99%가 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나머지 1%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 성공이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먼저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처럼 명상은 하루를 힘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를 창의적으로 해내기 위한 두뇌 스트레칭이기도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비우는 일의 가치, 청소. 여행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신할 방법으로 청소를 추천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도 청소는 여행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그 바탕에 비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머무르던 환경을 바꿔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청소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공간을 변화시켜 마음을 환기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산다.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은 물론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고 쟁여둔 물건들, 대량으로 판매해 어쩔 수 없이 사들인 냉동식품, 세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주문한 생활용품 등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 먹지 않는 음식들이 한정된 공간을 채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방 안에 옷가지와 온갖 쓰레기, 일담한 책과 언제 쓸지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심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정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물건에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나름의 의미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은 상대의 마음이 담겼다는 생각에 사진이나 편지 등은 과거의 소중한 시간을 증명하는 듯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비워보면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도 홀가분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욕망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커지면 불행해지기 쉽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며 마음도 평온해진다. 주기적인 비움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도 정신에도 여유를 선물해보자.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순간은 매우 행복하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우리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다 보면 밝고 희망적인 사랑의 유무가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인연이라는 말에 불신이 생기고 사랑은 꿈으로만 끝난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 사랑은 그저 아프기만 한 것으로 치부돼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진다. 나 역시 연애에 대한 피로가 쌓여 새로운 만남에 지친 상태일 때가 있었다. 그런 내가 그녀를 만났다. 단조로운 스타일과 수수함을 추구하는 편인 나와 달리 그녀는 밝고 화려한 사람이었다. 어디에서든 조용히 숨어있는 나를 숨바꼭질하듯 찾아내 어떻게든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녀는 내게 참 신기한 존재였다.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하며 서로에게 짙게 물드는 시간이 서서히 흘러갔다. 발걸음이 느린 내가 그녀의 소란스럽고 빠른 걸음을 따라잡기 버거운 것과 같은 말하지 못할 사소한 불만도 있었다. 경제 상황, 집안 갈등, 성격 차이, 인생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도 있었고 각자의 그림자 속에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라는 이름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을 존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맞지 않는 부분을 감당해내는 게 헤어지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 앞서가다가도 되돌아와 상대를 보살필 줄 알았다. 그렇게 보폭을 맞추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몹시 마음에 든다. 과거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닌 오늘의 나를 인정하는 모습,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 내일이면 오늘 또한 과거가 되겠지만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로 우리를 기록하고 싶다. 여기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 우리 두 사람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고, 닮은 걸 넘어 본뜬 것 같지 않느냐고 되물을 것이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1순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